천안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전종환 의장님과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굉장히 재밌는 그 방송이에요. 막 좀 농담도 재밌어요? 하고 하는데, 예? 재밌어요? 재밌다고 난리 났습니다. 저희 뭐 댓글에 보면은 막 재미지다고 막 욕을 막 쓰십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뭐냐면 또 천안에 필요한 정책들이고 그런 걸 얘기 나누는 건 시간이니까. 근데 저는 공약을 들어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약보다는 좀 이제 그냥 이슈 정책으로 좀 많이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재밌게 우리가 공약을 진지하게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눠야 되거든요. 네네네. 뭐 최근에 갑질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호두과자예요. 그것도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진행을 할게요. 얘기 나온 김에 팩트 체크. 얘기 나온 김에 그거 합시다. 그거. 어차피 나오니까. 갑질 논란 이게 얘기 나왔었어요. 한참 저는 이슈 너무 맨날 기사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슈가 된 거 아닌가. 네.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본 기사로는 그냥 본 기사로는 이제 추석인가 설날 전날에 이제 태안에 호두과자를 이제 시켜서 그게 조금 문제가 그 설명을 좀 또 새로운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보는데 그 15개 시군 의장들이 유사식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는 천안에서 회의를 했을 때고 이제 그 태안군의 의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천안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천안 호두과자 유명하지 않아요? 왜 호두과자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천안 시청 로비에서 구워서 팝니다. 제가 가시기 전에 하나 챙겨드릴게요. 하고 바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옆에 우리 수행하는 비서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안군 의장님 가시기 전에 호두과자 한 상자 챙겨드려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회의 다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배웅을 하고 들어오면서 생각이 나서 호두과자 챙겨드렸어? 그랬더니 얼굴이 깜짝 굳어지면서 못 챙겨드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나도 태안군 의장한테 실수한 것 같으니까 나도 뻥 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제가 빨리 가서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가다가 그 태안군 의장 가서 전해준다고 하지만 미리 출발한 사람 가서 전해준다는 건 결국 태안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소한 거는 대충 넘기는 경우 많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사소한 걸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태안군 의장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지시한 거에 대한 약속, 내 자신의 약속도 되고 지시한 거에 대한 이행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집사람보다 더 오래 있는 친구예요. 수행하는 분은. 저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서비스도 받지만 또 한편 그 사람의 하나의 좋은 공직자로서 키우는 역할도 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그런 걸 통해서 그때는 당장 서운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작은 것도 소중하게 하는 것들을 몸에 계속 익힌다면 나중에 공직하면서 정말 큰일 할 수 있는 공직자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천안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공직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이제 호두과자를 한 상자를 갖다가 주라 그랬다 라는 거면 앞뒤 자르니까 그렇죠. 앞뒤 자르고 우리 딸이 아빠 정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앞뒤 얘기를 막 설명을 딸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호두과자 이상의 의미는 있네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거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몇 가지 건들이 있죠.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건건이는 좀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갑질 논란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제가 후반기에 의장을 되면서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의원들이 여러분이 의원직을 뭐 나쁜 일로 상실하거나 천안시의회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아주 최하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부담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이걸 잘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일을 많이 했어. 의회가요. 생방송도 있고요. 또 뭐 수시로 간담회
또 뭐 이런 거 당장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간 아마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또 한편에 거기다 좀 보태면 거기다가 이제 결국 내가 출마하게 됐지만 출마한다는 의심을 계속 또 받았어요. 뭐 알지만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는 건 의회에 와 있지만 천안시 공무원들이 이제 순환보직으로 그렇죠. 뭐 파견 나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꾸 의장은 그런 의심을 받지 뭐하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을 의장이 시키지만 뭐 하는 데있어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거고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욕심은 앞서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의욕만 앞서가지고 너무 강하게 푸시하고 강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또 그 취지를 왜 이게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거나 또 나중에라도 한번 아까는 좀 서운했지 하지만 이거는 이런 뜻이니까 좀 이해해줘라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나요? 근데 이제 당근이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뒤늦게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내가 앞으로 뭐 더 어느 자리에 더 갈지 모르지만 그런 건 내가 조직을 운영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호두 과자를 직접 사서 갖다 주세요. 다음번에 내가 태안에 직접 갖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다. 저는 사실 왜 관심 있게 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태안에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도 알고 이제 그러니까 또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에 이제 시의회 회의 참석률 1등을 또 차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기사들도 있었죠. 뭐 대통령이 오셨을 때 뭐 여기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아무리 그 VIP가 오셨어도 시의회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칭찬 받으실 만하다. 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하셔서 그때가 이제 소방학교에 대통령께서 오셨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당이고 대통령님이 오셨는데 대통령님이 반가워하시든 안 하시든 지역에 의장으로서 가고 싶잖아요. 그때 의회가 열렸어요. 네. 시장님은 거기 가신다는 거예요. 난 이해해요. 그래도 우리 시의 대표니까 그렇죠. 부시장도 간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나 좀 빈정이 상했어요. 의장으로서. 아니 시장에 가면 부라는 것이 시장을 대신해서 뭐 역할이 있는 건데 부까지 가나. 그래서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야박하게 하면 자꾸 이제 뭐 시장 나온다 뭐 한다 이런 말이 구설이 듣기가 싫어서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그걸 나는 의원들이라도 그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해주기 바랬는데 의원들도 그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별 반응이 없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모 기자한테 내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권재수는 뭐 국장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앉았으니까 국장님이 뭐 부시장으로 승진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좀 빈정거리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이 오셨다고 시장님만 가면 되지 부시장까지 가고 이런 거에 좀 비판적으로 좀 봐라 이런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좀 다 이해는 되실 부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저는 이제 다른 일로 이번 이제 후보를 나오시기 전에 다른 일로 이제 뵀잖아요. 네네. 근데 뭐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좀 뭐랄까 나름 유머 감각이 좀 있으세요. 의장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좀 재미있게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조로 한 것들이 네, 농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좀 짓궂게 질문을 할 때 그거를 좀 왜 얘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일부러 진짜 그냥 그러고 딱 텍스트만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맞습니다. 그런 오해 많이 받고요. 네. 지적받는 거 중에 농담 많이 하지 마라. 이제 요즘에 그래요? 많이 주문 중에 농담 많이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좀 그런 유연함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내가 내 농담 유머 코드가 좀 다듬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텍스트로만 만났을 때는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또 다시 공약으로 돌아가서요. 생활임금 도입 요새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인권센터 건립 등 이런 공약은 많이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충남도 교육위에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위탁 운영을 이제 부결해서 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노동인권센터가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우리 천안 지역에도 알바하는 청소년 노동 많죠.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련된 뭐 공약이나 후보님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었는지. 네. 사실 이게 학교에서 교육되는 부분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일단 뭐 생활임금 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뭐 이런 공약 관련해서는 그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건데요. 우선 도 관련해서는 제가 뭐 도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도가 최근에 그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충남 도민이 이게 부끄럽다라고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예. 근데 이제 또 이번에 또 좋은 도시사님이 뽑히고 또 도민들도 새롭게 선출되면 네. 도도 좀 많이 분위기 바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생활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그 취지나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그 일정하게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강제하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시가 할 수 있는 것 관련해서는 하고 또 그 주변에는 권고하거나 그런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 사회라는 것도 사회 분위기가 또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이 이제 뭐 알바를 하거나 뭐 짧게 일들을 하면 의외로 또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큰일이라고 말도 하지만 또 실제 청소년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된 역할도 물론 일정하게 국가기관인 노동부나 제공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네.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노동인권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전 시장님에 관련한 아니면 또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천안 삼거리 공원 면풍화 사업 그리고 이제 천안 야구장 같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책이나 지금 이제 진행이 앞으로 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은 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역점을 둬서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그 저도 출마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쉽게 동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고. 그래서 삼거리 공원은 천안 하면 외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삼거리 공원하고 호도과자 정도예요. 그럼 천안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데 그것을 일개 용역사가 물론 용역사가 열심히 했겠지만 일개 용역사가 일반적 용역하듯이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건 정말 우리 천안 시민의 전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좀 이슈가 된 마당에 제가 주장하는 행정혁신 분야 중에 하나가 수기민주주의제 도입이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 만든 것처럼 우리 시에도 한번 해볼 만한 주제라고 봐요. 삼거리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해보자. 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나 또 어떤 우리 시의 대표적 표본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거에 대해서 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들에 그때 의회도 참여하고, 제가 그때 의회는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원을 우리가 진짜 천안의 상징적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저는 뭐 개인적 의견도 있지만 제 뭐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이제 뭐 SNS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사실은 더 이상적인 거잖아요. 간접민주주의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참 야구장 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네, 야구장 얘기 잠깐 야구 얘기 잠깐 할까요? 예, 맞아. 예. 야구는 언제 시즌이 열려 있나요 지금? 지금 시작했죠. 예. 요새 강백호라는 선수가 난립니다. 원인 줄 알았어요. 원래 천안의 야구장은 제가 처음 의원 될 때 2006년 정도에 와보니까 야구장 위치가 이미 결정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계획은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한 정도의 그런 야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구장은 차원이 틀린 거죠. 네. 지금 현재 야구장은 그런 야구장으로 가기는데 예산상이라든가 현실 여건이 안 되니 우선 동호인들이 쓰는 걸로
개발만 해놓자. 야구하는 취지에서 쓰기 힘들 것 같은. 네, 거기까지 된 건데 네. 야구장의 논란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또는 어떤 범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으로 다룰 문제이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는 이미 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 대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대안으로 좋은 대안 활용하는 것에 대안이 있다면 대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구 뭐 그 소수이든 어떻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든가 예. 뭐 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또 하나는 체육시설은 매입하고 얼마 동안은 그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땅을 지금 지가도 그 당시 매입가보다 많이 올라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런 거에도 법리적 판단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유 하나로 즉흥적으로 거기다 뭐 한다 하는 것은 되게 좀 근시안적이거나 좀 포퓰리즘적인 거죠. 네. 그것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더 좋은 정답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왜 삑삑거렸죠? 네. 꺼졌나요? 네, 꺼졌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 지금 듣다 보니까요. 네. 빠지게 돼서 얘기해서. 네, 배터리가 다 될 정도로. 네. 자,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SNS가 많이 활발해졌고 저희 같은 1인 미디어 되게 관심 많으시다고 그때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천안시장이 되신다. 공식 그러면은 저희가 뭐 어떤 이렇게 우리 같이 팟캐스트하는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 뭐 이런 공약 하나 해주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공약 중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1인 미디어 센터. 맞아요. 네, 1인 미디어 센터. 저도 봤어요. 옛날에도 한번 사석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을 거고요. 예. 저는 시정에 대해서도 천안뉴스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뉴스식으로 편집하는 것도 좋지만 팟캐스트로도 시정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봐요. 팟캐스트 계정 하나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문화관광과 이번 행사 뭐 있는데 과장 나오고 팀장 나오고 실무자 나와서 팟빵 진행하는 좀 재미나게 진행해야겠죠. 재미나게 진행하고 못 해본 것 중에 의회에서도 매번 회기 때마다 팟빵을 해서 이번에 조례가 행정부에서 뭐가 오며 또 의원 발의 조례는 뭐가 있으며 그러면서 그걸 좀 재미나게 그렇죠. 이 어떤 뭐 의원님 이번에 이 조례 만드신데 이거 괜히 뭐 조례 한 건 뭐 실적 올리려고 한 거예요? 뭐 재미있게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런 취지가 있고 이렇게 혜택을 보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나중에 시장이 된다면 저는 시정회의나 아니 시정에 관한 소식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그런 걸로 해서 전파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의장님을 사실 자주 좀 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진짜 뭐 시의원님, 의장님 이런 분들은 만나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기회조차도 많이 이게 정치랑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팟캐스트가 작은 팟캐스트일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을 또 내주신 것조차도 굉장히 감사하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고맙습니다. 앞에 카메라가 꺼져서 제가 직접 들고서 찍고 있는데 아주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질문하지 저희가 못한 거 미처 말하지 못한 것 중에서 나 이거는 꼭 좀 오늘 어필하고 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뭐 갑질론에 대한 해명을 좀 더 해야겠다 뭐 그런 부분 있으면 아니 뭐 충분하게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공약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강론적인 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거 이제 생각해요. 재작년에 뭐 촛불 있었잖아요. 촛불은 다 관심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촛불에서 대통령 뭐 탄핵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 되게 오산이에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도 들어섰었고요. 노무현 정부도 들어섰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민주주의 훅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촛불의 완성이라고 해서 촛불이 완성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국민들이 더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래 이제 대통령 하나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방 정부도 촉불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네. 그것은 국가 단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의회도 진출하고 네. 자치단체도 당선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일관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조만간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고 그런 것들 발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시민 선대위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명망가 중심의 선대위, 뭐 어디 뭐 정치인 회장, 어디에 뭐 정당에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도 정당인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선대위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대위. 그래서 시민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재능, 시간들로 이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네. 단순히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연대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자기가 도움받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시민에게 빚지고 싶다는 거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희망대지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네. 마찬가지 이유로 시민에게 빚진 시장을 만들어야 그 시장이 시민의 편에서 일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시민들이 아까 말했던 정치에 외면하고 또 선거 때 됐구만 이렇게 냉소적으로 선거에 참여한다면 또 그 정치인은 시민이 안 받아줬기 때문에 다른 뭐 지역의 토호라든가 뭐 어떤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일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오롯이 시직만을 위해서 일하고 시민과 함께 한다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뭐 표를 한 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거의 과정에 당선을 위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시민 선대위 구성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네. 네. 한 가지면 옛날에 그 선거 로고송도 만들어 주신 걸로 아는데. 아 그거는 뭐 이제 네.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이제 돈 받고. 네 오늘 인터뷰 저희가 좀 짓궂은 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네, 끝까지 웃으면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인터뷰를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경선 통해서 후보가 되시고 그럼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인터뷰하고 뭐 예,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에 저희가 또 방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네.